네, 이상민 작가입니다.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인 작가를 하면서 전업 작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 실천에 옮기는 분도 있고요. 뭐 강사를 하는 분도 있고 등등 여러 어떤 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진로에 대한 질문들을 또 많이 해요. 작가로서 돈을 벌 수 있는 소위 길들, 그리고 뭐 진로의 길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가능하면은 저는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직장인 작가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직장인 작가를 해라. 왜? 직장인을 해야 이게 돈벌이가 좀 안정될 거 아닙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월급이 너무 적다. 하지만은 이게 월급이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다못해 뭐 적게는 뭐 한 250만 원, 많게는 뭐 한 600만 원까지 이렇게 월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뭐 연봉 한 8, 9천 받고 이러면 한 600 되잖아요. 600.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걸로 이제 생활도 되고 뭐 결혼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로 이제 애들도 키우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안정되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안정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작가를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이제 업무 있잖아요. 업무라든지 자기가 이제 특기가 있는 거 그걸로 책을 써서 작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 거야. 가가지고 어느 정도 좀 떴다, 성공을 좀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전업 작가의 길로 가면 됩니다. 떴다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뭐 책이나 어떤 강의를 했을 때 뭐 성공을 했고 이 성공한 연도가 적어도 5년 이상이다. 그리고 한 10년 이상이 된다. 혹은 경제적으로 내가 뭐 인쇄나 강의 수입으로 한 10억 정도 벌었다. 뭐 이 정도 됐다. 했을 때 독립을 하는 거예요. 독립을.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 인생에 풍파가 없는 거거든. 이게 인생에 풍파가 없다고. 풍파가. 풍파 없는 것도 참 복입니다, 이거. 풍파를 안 겪고 사는 것도 복입니다. 전업 작가는 이거 온몸으로 풍파 다 맞고 사는 게 전업 작가거든. 온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받는 거단 말이야. 예. 이 거친 파도와 뭐 돌멩이도 날라오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때로는 헬멧 쓰고 돌멩이 박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업 작가라는 거는. 전업 작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은 특전사 군인처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은 또 그 대학 교수처럼 연구를 계속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책을 쓰는 거를 위해 하기 위해서 또 강철 체력이 또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돼야 돼요. 이 안 되면 전업 작가 불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직장인 작가를 해라. 안전하게. 그러면 전업 작가를 하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전업 작가 할 거다.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전업 작가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20대 때 했단 말이에요. 25살 때부터. 여기서 이상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17년 차단 말이에요. 17년 차. 17년 차. 이거는 빼고. 17년 차. 네. 이 풍파를 겪은 세월이 길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풍파를. 풍파를 겪은 세월이 굉장히 긴 겁니다, 이거. 긴 거예요. 어, 긴 겁니다. 뭐, 이를 말할, 이 고생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인데, 이 고생이 뭐냐면은, 정신적인 고생.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고생. 그 다음에, 물질적인 고생. 이런 거 있죠. 어, 그리고 이제, 희망이 또 잘 안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희망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수입이 적고, 음, 이런 거 계속 건지면서 가는 겁니다. 신체. 뭐, 좋은 거 못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거 못 하는 거고, 물질 뭐, 좋은 거 못 하는 거고. 어, 차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차 이런 거 없고, 뭐, 오토바이 중고서 타고, 어? 그렇게 는 거지. 어. 고생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고생 많이 한. 이미 또 이제 전업 작가를 또 오래 하면은 또 이제 공부도 많이 했고 하는 게 많단 말이야. 이미 이제 레벨 자체가, 이 레벨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교수급으로 올라왔단 말이야. 책도 많이 보고. 근데 사회적인 대우는 또 교수가 아니거든. 교수가 아니거든. 여기에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갈등 이런 것도 크단 말이야. 음.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전업 작가를 바로 할 수 있는 분들은 20대면 괜찮아요. 20대. 20대면 괜찮다. 첫 번째. 20대면 괜찮아. 그리고 이제 학력이 좋으면 좀 유리합니다. 학력이. 학력이, 적어도 이제 서울대, 뭐, 최소한 잡아도 연고대. 연고대도 좀 불안합니다. 연고대도 사실. 연고대도 좀 불안해요. 서울대, 그다음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가 좀 되면 좀 하고. 그 연고대도 사실 저는 좀 말립니다. 저는 작가기라. 왜? 풍파를 너무 많이 맞거든. 풍파를. 음. 그럼 이거 없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력 아예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완전 실력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완전 실력으로. 완전 실력으로 극복해야 돼요. 남들보다 3배 이상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소위 이제 강남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지방 출신의 이제 비명무대 출신의 이렇게 된 거예요. 백그라운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실력으로 승부한 거죠. 실력으로. 실력이 뭐냐? 공부지. 그렇게 승부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전업 작가는 기본적으로 풍파가 많기 때문에 권해드리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전업 작가 진짜 나는 꼭 해야겠다. 나는 못하면 죽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전업 작가를 하지 않을 바에야 나는 자살하고 싶다. 왜 자살하고 싶으냐? 작가가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직장 생활을 하면은 내가 공황장애도 오고 죽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어차피 나는 가난하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이런 분들 하면 돼요. 작가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다음 공황장애 올 것 같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그리고 노력을 엄청나게 해요. 노력을.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12시간에서 한 13시간 정도 이 정도를 투자해야 돼요. 뭐에? 독서와 연구, 집필에. 이거를 여러분들 열심히 한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빛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고시 공부입니다. 고시 공부하듯이 한다라고 보면 돼요. 고시 생활이라고 보면 돼요. 12시간에서 13시간. 제가 이렇게 한 거거든. 제가.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제가 이제 삼천권 책 보고, 삼천권 책 보고, 그 다음에 3,000편 다큐멘터리 보고, 이때가 제가 25부터 28까지거든요. 이렇게 본 다음에 제가, 그 보자. 여기 28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31살인가, 이때까지인가, 제가 책을 한 15권 썼거든요. 매일 하루에 한 12시간, 한 13시간 했거든요. 이거를 25부터 31살까지. 그죠? 25, 26, 27, 28, 29, 30, 31살. 그죠? 7년이죠. 하루 12시간, 13시간. 뭐 했느냐? 연구, 운동, 집필. 이 세 개의 루틴입니다. 이제 제의 루틴이. 그러니까 이게 그, 그, 힘든 거죠,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활은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생활은 아닙니다. 예. 그냥 고시 공부하는 겁니다. 고시 공부.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살짝 빡십니다. 이게 풍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한마디로 이제 풍파라고 했잖아요. 풍파. 이 풍파 장난 아닙니다. 이거 온몸을 다 맞아야 돼요, 진짜. 어, 제가 이제 핸드폰도 끊었거든요. 3년간. 그 이후에 제가 책 쓸 때 요때 핸드폰 개통을 했어요. 요때 28살 때. 요때 개통을 했다고. 요 25부터 28, 요 하고 28 하반기 정도 제가 개통을 했다고요. 이때 제가 이제 원고를 전환길 쌤하고 같이 써가지고 전환길 쌤이 원고 투고 해가 그때 다산북스랑 계약을 했다고요. 다산북스. 그 다산북스 대표이사인 김성식 대표님이 휴대폰 개통을 축하합니다라고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 아이고, 그랬었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지. 이게 뭐 핸드폰도 없다는 게 이게 뭐 원신 아닙니까? 사실 이거 완전. 고3 아닙니까? 이거 완전.
맞잖아요. 요즘 고시생들도 핸드폰은 있어. 왜? 엄마 아빠랑 통화해야 되거든.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행시보다 조금 더 위다 이렇게 보면 돼. 행시보다 더 행, 행시보다 조금 더 위다. 아, 그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해야 돼. 농땡이 치면 안 돼. 누가 보면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미친 거지. 책 쓰기에 미친 겁니다. 연구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책 보는 걸 좀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고, 어? 그다음에 끄적거리는 걸 좀 좋아하고, 어? 이 적성이 다 맞았단 말이에요. 맞으니까 또 하는 거야. 어? 그렇게 한 거단 말이에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진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침에 저는 이제 야행성이었거든요. 야행성. 제가 좀 이제 또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가지고 밤에 이제 글을 쓰면 좀 낭만적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좀 책을 많이 썼고, 그래서 뭐 한 새벽 한 2시쯤에 자고, 그래갖고 이제 뭐 1시나 2시쯤에 자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뭐 9시나 한 10시에 일어나는 거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침 운동을 갑니다. 헬스를 가는 거지. 가서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딱 정해져 있었어. 루틴이 정해져 있었지. 하루에 5에서 한 10km를 뛰고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하루에 1000개, 1000개 하고 플러스 알파로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마치고 나서 이제 돼지국밥 집에 가서 돼지국밥을 먹고 국밥 먹고 이제 카페로 가는 거지. 카페에서 이제 책을 쓰는 거. 책을 조금 쓰다가 그다음에 집에 와서 독서.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 시청. 이런 식으로 흘러왔단 말이야. 이걸 오랫동안 했거든.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볼 때는 이제 그 책을 봐야 책을 씁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단계에서는 책 쓰기를 안 하고 하루 종일 독서 다큐 요것만 했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음. 이 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쓴 게 경제, 경영, 그다음에 자기 개발, 그다음에 인문, 그다음에 에세이까지 다 쓴 거예요. 책들도 삼천권 책 보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들을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현재 책 쓰기 지도를 하고 있는데 책 쓰기 지도에서 시소설을 제외한 모든 책을 다 지도했어요. 이게 가능한 거죠. 전방위적으로 다 커버가 돼.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진짜 돼지국밥, 어? 돼지국밥 먹고 진짜 아유,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장난이 었습니다 인생 풍파 장난 아니었습니다. 돼지국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리아 햄버거 먹고 어 롯데리아 롯데리아네 롯데리아 햄버거도 많이 먹었네 진짜. 햄버거 먹고 카페도 많이 가고 카페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예, 주로 수성모 되게 있었고 수성모 그다음에 동성로 이런 데 돌아다니고 그랬지. 집에서도 많이 있었고 내 집에서도 왜냐면 돈 드니까 이게 돈 들잖아. 돈이 없는데 음, 그랬었죠. 전업 작가 힘든 겁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전업 작가 할 거면은 한마디만 딱 할게요. 사생결단 해라. 사생결단 해라. 그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했을까요? 확신했을까요? 성공을 확신했을까? 이렇게 노력을 하면 성공을 한다고 확신했을까? 100% 이건 정해진 미래라고 나는 보았을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실패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 또 실패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 가겠다? 산에 가겠다. 산에 가서 산장지기를 하겠다. 산지기. 어, 지리산 산장지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실패를 각오하고 책을 쓰긴 써야 돼요. 전업 작가는. 인생 자체가 일반인의 삶의 궤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살 수도 있다. 소위 방외지사로 살 수 있다. 방외지사. 이 조용원 작가님 책 제목입니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업 작가일 분들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방외지사.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아주
참고할 책입니다. 조용훈 작가님, 조영헌 작가님이 쓴 책이고 방해지사라는 책인데 필독서입니다. 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업 작가 분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예,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 없이 전업 작가 한다. 나는 말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환상만 보고 가는 것이거든. 환상에 이면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 맞잖아요. 예. 제가 1대1 코칭을, 책수익 1대1 코칭을 하면서 한 4천 명 정도를 지도했습니다. 1대1 코칭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왔죠. 무료 코칭도 제가 1,000명 가까이 했잖아요. 1,000명 가까이. 제가 무료 코칭에 정규과정 그 무료로 연장 수업 받으린 분들 합하면 그 돈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10억이 넘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무료로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보면은 여러 케이스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온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분이 이제 법무사야. 법무사야. 그분이 30 후반 정도에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54살에 합격했다더라고. 이게 수험 기간이야. 내가 이걸 두고 내가 놀래가지고 이거 책 써야 된다, 이거.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된다. 주제를 제가 정해줬죠. 정해줬는데, 다들 이런 방향으로 책을 써야 된다. 이야기를 했죠. 했더니, 이분 답을 듣고 내가 또 놀랬어. 54살까지 합격 못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야. 법무사든, 뭐, 사시든, 뭐, 어떤 간에 부지기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야,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내가 그래서 로스쿨 낭인도 내가 검색해봤거든, 로스쿨 낭인. 검색을 해보니까 막, 희한한 사람들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뭐 평생 합격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이랑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뭐. 맞잖아.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고시 평생 안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각오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직장인 작가를 보내드린 요 그런 이유예요. 돈을 좀 벌고 나오든지 확실한 징표가 있을 때 나와야 되지. 그냥 나오면 큰일이 난다는 거죠. 큰일이 난다. 나는 큰일을 사- 각오했다. 각오했다. 나는 이렇게 살 거도 받아들였다. 받아들이고 난 간 거다. 이거 산장지기 하고, 평생 가난하고, 평생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도 못 사고, 소나타 뭐, 소울 이런 차도 못 사고, 해도 된다. 나 옛날에 소울 이거 살려 했거든. 소울 살 돈이 없었단 말이야, 옛날에. 이, 소울 버킷리스트 못 샀단 말이에요. 지금은 차가 세 대입니다. 한 대 팔았어요. 렉서스 지금 한 대 있고 거의 새 차죠 지금 그 차도 지금 2만 킬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해가지고 새 차인데 지금 그 차 한 지가 한 3년 되나 내가 그렇고 뭐 차도 지금 많고 지금 뭐 자립을 했죠 완전히.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힘듭니다. 전업 작가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해지사의 마음이 필요하다. 예. 저는 사실 그래서 그 올인 드라마를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병헌 출연, 이병헌과 송혜교가 출연한 올인. 오늘 또, 오늘 보니까 또 이 올인 또 이거 또 유튜브에서 또 이거 시청을 해주더라고. 나는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뭐 안 봤는데, 잠깐 봤는데, 올인을 또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제 이병헌이가 이제 보면은 뭐 감옥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가가지고는 그 생선 나르는 것도 하고 뭐 그래서 지금 카지노 가잖아요. 예, 고생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고생을 많이 하는 삶이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이 공감이 많이 갔어요. 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고생 난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업 작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가능한 직장인 작가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업 작가를 끄면 목숨 걸고 하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기가 좋은 분들은 좀 유리합니다. 그래도 서울대 나오고 뭐 서울대 박사하고 이런 분들 좀 유리합니다. 근데 학부가 중요해요. 대한민국은 또 특이하게. 근데 어쨌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거 안 되는 분들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야.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될지 전략을 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길들이 다양합니다. 인쇄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강의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입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창업을 할 수도 있죠. 길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강의도 대중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소수 정예 강의를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인쇄 같은 경우도 이거를 약간 좀 사업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인쇄를 하는데, 내가 이제 해외로 좀 타진을 해가지고, 해외 출판을 해가지고, 여기 승부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국내만 볼 게 아니라. 그리고 국내를 보더라도, 조금 자신이 있으면은 뭐, 출판사를 차릴 수도 있는데, 출판사 차리는 너무 좀 빡세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자신 있으면 해라 이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힘들기 때문에. 입사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입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한 적도 있고, 창업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맞는지를 좀 봐야 돼요. 어디에 맞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쇄 수입으로도 한번 승부를 해봤고, 대중 강의로도 한번 승부를 해봤고, 입사도 해봤고, 창업도 해봤고, 소수 강의도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수 강의 이걸로 승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 한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거 한 개를 딱 잡아야 돼. 난 소수 강의로 했고, 대중 강의 맞는 사람 대중 강의 하고, 김창호, 김미경.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승부를,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지동 작가 같은 경우 해외에서 중국에서 책이 많이 팔리면서 한국에서 책이 또 많이 팔리는 게 됐거든요. 해외에서 좀 이렇게 뭐 많이 팔고 이걸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한국에서 좀 적게 팔려도 해외에서 많이 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해외에서 또 강의나 이런 걸 많이 할 수도 있고 해외 아주 이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되면 이주할 수도 있고 물론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할 수도 있고 입사할 수도 있고 임원이나 이런 걸로 임원이나 뭐 이런 걸로 입사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전략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오늘 작가의 어떤 길들을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능하면 직장 생활 하면서 하시고 전업 작가 할 거면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농땡이 치면 절대 안 돼요. 농땡이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봐야 되는 겁니다. 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승부를 해야 됩니다.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